(2026년 6월 17일) 이정훈입니다. 22세기 종이 부족 국가에서 물고문을 했던 이가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한 게 너무너무 웃깁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담화문이 저의 배꼽을 빠지게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2세기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고 또 반도체를 비롯한 정교한 산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 또 식량은 늘 위기죠. 우리가 식량을 굉장히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위기죠. 이재명 정권이 재생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원자력이 없으면 우리 에너지 위기 심각합니다. 우리가 물과 식량, 에너지 부족 국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 하고 나서 보니까 물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너지도 있는 것 같고 식량도 수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이 부족한 게 하나 드러났습니다. 종이. 우리가 종이 부족 국가였어요. 국민들 참정권을 보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종이 부족 국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담 참석해서 기분 좋겠죠. 선진국 대우받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긴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말이야 방구야? 이 뭐 하자는 소리야? 네.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면은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자 측을 만나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그 찍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해서 30초간 대화를 나눴답니다. 30초간 대화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도하 언론이 전부 다 보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수석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게 도하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의 신정체제를 종식시켰습니다. 하메네이를 죽였어요. 이란의 핵시설, 아스파한 등등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이란이 응전을 하니까 그 ing전시설을 접해버리고 그 다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이제 인프라를 부셔야 되고 도로를 부시고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란 민중들이 도탄에 빠지니까 거기서 멈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파괴한 핵 우리한테 주거나 아니면 니들이 희석시켜 이런 거 가지고 MOM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양보하는 모양을 보였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란 측에서 MOU를 맺는다는 보도가 나와요. 자기들이 이 MOU를 맺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보도 안 하죠. 자기네가 정신승리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은 신정체제가 무너졌고 그 둘째 아들이 이거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 과연 권위가 설까?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정체제 하메네이를 죽이고 이란의 핵시설을 때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맞아요.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때려놓고 악은 제거하고 결론적으로 평화를 갖고 오게 했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걔네들이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가 들어가게 되면
민중혁명이 나도록 계속 유도해서 더 평화적으로 결과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좁힌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한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이 마지막 단계 트럼프가 양보한 것만 보는 모양인데 그 앞에 좁힌 거는 왜 못 보지? 좁혔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란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MOU를 자기네가 선제적으로 보도하면서 자기네 정신승리를 주장해서 그렇지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 모양이겠습니까? 나는 이 강유정 대변인의 말을 보면서 웃음이 뿜어져 나왔어요. 이재명이 말한 것대로 하게 되면 트럼프가 강선 지역부터 북한의 핵시설을 다 때려버리고 김정은 죽여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걔네들이 그래도 대응하면 팍 때려놓고 나서 그만 우리가 부신 핵시설 나한테 주던지 니들이 없애든지 이야기를 해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는 걸 이재명도 원하는구나. 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핵이 없어져서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는 거.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보여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 김정은이가 저희 이렇게 안 나올까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올공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올림픽공원 잠실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와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리드는 저도 조금 봤는데 역시 여기서 먹던 게 튀어나올 만큼 웃겼어요.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시위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감이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면서 공갈을 때렸습니다. 저는 공갈로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올림픽 공원 안에 체육 단체들이 많거든요. 지금 펜싱 협회도 거기에 있는데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출전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사무실에 있는 자기 장비를 다 챙기지 못하고 출국을 했다라고 하면서 올림픽 공원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체육계 인사들이 못 들어간다.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전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제 아는 분이 펜싱협회는 아니지만 다른 단체의 임원으로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불편하냐? 그랬더니 불편하대요. 다 일일이 통제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투표용지 대한민국이 종이부족 국가가 된 건 어떻게 보냐 했더니 그건 더 이상하대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우리는 일하러 가는 사람인데 우리를 프락치로 보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은 그 통제하는 시민들을 좀 수상한 눈으로 보기는 하더라고요. 자발적인 시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은 하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나 종이부족 사태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호중이가 이런 얘기할 자신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윤호중 씨는요 저랑 같은 대학교 81학번입니다. 서울대학교 81학번 들어가서 철학과 다녔죠. 그리고 철학과가 인문대학에 있기 때문에 인문대학교의 신문인 인문대학 학보장을 했죠.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거 84년도 그러니까 4학년 때겠죠. 아주 유명한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세칭 서울대 프락치 사건. 우선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대 나왔다는 건 수없이 말씀드렸고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대학교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 대학은 가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거나 실력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어정어정 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몰아친 적도 있고, 몰아쳤다는 게 두드러 팼다는 게 아니라 너 뭐야 하고 막 몰아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수업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티가 납니다. 우선은 그 빠른 수업하고 어려운 수업을 잘 못 알아들어요. 금방 티가 나요. 그리고 많이 듣는 강의라 그러면 다 출석 체크 때문에 자리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출석 부른다 그러면 자기 손들릴 일이 없으니까 거의 수업에 못 들어오고 학생회관이나 도서관 주변에서 어정거리다가 주로 어디서 부닥치느냐 우리랑 밥 먹을 때 학생회관 가서 도시락 까먹거나 라면 사갖고 국물 떠먹으려고 그러면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돈이 없어요. 어떻게 또 우연히 마주 앉게 되면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 걸다 보면 말하는 게 이제 격차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보면 이거 횡설수설하고 근데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면 도망갑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서울대학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좋은 대학은 다 있었습니다. 자, 1984년 9월 서울대학교 축제기간 때입니다. 이름은 다 밝혀졌어요. 임모 씨, 손모 씨, 정모 씨, 전모 씨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배회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을 그냥 가짜 학생 정도로 봤으면 되는데 보안대 또는 당시는 안기부였죠. 안기부의 프락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애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왔죠. 당시 여기 나중에 소송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 지나서 소송이 걸리는데 그때 서울형사지법에서 판결문 내용입니다. D라고 하는 학생이 거론돼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입학해서 철학과에 재학 중이며 징역 10개월에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를 D라고 표현합니다. 피고인 D 및 SVA 등등은 피해자들 아까 4명을 임시 사무실로 끌고 간 다음 정보기관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옷을 벗긴 후 교련복으로 갈아입히고, 저희 때는 대학교에서 교련했습니다. 그걸 갈아입히고 손을 뒤로 묶은 채 꿇어앉혀 강목으로 허리, 하퇴부는 여기 넓적 뒤에 궁뎅이 아래, 흉부 등을 수에 구타했다. 그리고 피고인 D 등등등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 K의 팔과 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D와 같은 서울대 학생 누구누구 등은 머리를 붙잡아 그 K 가짜 학생 세면대 물통에 넣었다가 꺼냈다. 물고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터져나오는가 하면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됐던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다가 노무현 사위인 곽 의원하고 뭐 다퉈갖고 고문으로 몰려났다가 이번에 고문도 그만두겠다고 밝혔죠. 유시민 씨는 더 나이가 많아서 그때 복학생이었고, 복학생으로 상당히 고참이었죠. 근데 유시민 씨가 세월이 흘러서 노무현 정권 때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이 피해자 측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저희가 대학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가짜 학생들 프락치를 이렇게 유심히 찾고 할 때이기 때문에 기억나죠. 근데 그때는 프락치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는 프락치 아니었다. 정보기관 사람도 아니고 뭐 서울대학 학생은 아닌 건 맞지만은 우리는 고문당했다라고 해서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들을 붙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호중입니다. 철학과 학생. 그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유시민도 그때 징역을 받았죠. 그때 그 4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절규를 했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요, 말 잘하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보기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게 윤호중입니다. 그렇게 자기 믿는 거를 할 때는 불법으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물론 이 중에 한 명은요, 방송통신대학 학생이었어요. 본인이 학생이라고 밝혔고, 방통대는 서울대학교 영건동에 있는 옛날 구 서울대학교하고 또 교수들이 서울대 와서 서울대 교수들이 강의를 했으니까 뭐 교수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도 인정도 안 하고 계속 그랬고, 계속 너 보안사나 안기부에 프락치지 하는데 3명은 끝까지 부인했고 1명은 하도 때리니까 맞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4사람 다 프락치라는 증거는 없죠. 가짜 학생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 사사롭게 형벌을 가한 겁니다. 사형, 개인사차 사형. 사형이 문제가 된 거는요, 1979년도에 사북 탄광에서 거기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서 그때 그 노동자들이 누구죠? 감독원인가의 그 부인을 사형을 가했죠. 막 묶어놓고 옷도 벗기고 막 때리고. 굉장히 그 처벌이 세게 들어갔는데, 명색이 서울대학교 학생 윤호중이 포함된 유시민 등등이 사형을 가했습니다. 증거는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들 이 믿어버리고 좁혀버렸어요. 물에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물고문이었죠. 비슷한 거 했다고. 사람이 잘못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제가 아까 이름 얘기 안 하고 성만 얘기했죠.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는 이제 그 트라우마가 되죠.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선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 나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참고로 유시민 씨가 이걸로 기소가 됐을 때 취재했던 뭐 동아일보 기자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유시민이 그때 이게 터져 나온 게 유시민이가 자기 책에다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증거 없이 한 게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탁 타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우는 척 했는데 내가 쇼했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걸 우리 기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뒤에 있으니까 유시민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윤호중이가 멤버였습니다. 그럼 그가 자 지금 이 정권이 국민 주권 정부라 그러죠. 주권자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대한민국이 종이 부족 국가가 돼서 투표용지가 없었어. 어찌됐든 간에. 참정권을 행사 못했어. 그럼 그거 이상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잘못됐다. 그건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펜싱 협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비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못 갖고 나온 거는 처벌하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 보도 조금 의심해요. 선수들이 협회에다가 자기네 펜을 갖다 놓나요? 그렇게 안 할걸요? 물론 몇 개 옷 같은 거는 둘 수 있지만 선수들이 자기 검 같은 거는 함부로 안 둡니다.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 국가대표 나갈 선수들 호구, 옷 같은 거는 못 가져갈 수 있지만 핵심적인 장부는 자기들이 관리할 거예요. 근데 이걸 톡 던지면서 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 시위를 한 자의 대표가 윤호중이라고. 근데 그런 그가 지난번 지방선거 있기 전에 5.18 땡크데이 스타벅스가 했다고 불매운동 주도하는 발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그래 좋다. 네가 장관이니까 장관으로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은 끝까지 처단하겠다 그랬으니까 응? 지금 이재명도요. 재판을 받고 있다가 중지시켰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중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 등 이런 거. 이재명의 이 기소된 사건 이것도 끝까지 해야지. 왜 올공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만 끝까지 엄단하겠다 그래? 그리고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한 발언이라든지 지금 경찰청장도 임명 안 하고 대행 갖고 하고는 장난치는 것도 웃기는 정권이고요. 제일 웃기는 건 이재명입니다. 트럼프 만나서 북한을 이란처럼 해달래. 저 패라 그래. 그래서 평화롭게 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하니까 이 모양이 돼요. 자, 더 웃기는 거는 오세훈 씨를 특검에서 이번에 구형을 유죄로 때렸습니다. 아, 좋아요. 죄 있으면 해야죠. 좋아. 이 징역 1년 6개월을 했어요.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인 건 아시죠? 기존 검찰은 다 죽여놓고 특검 만들어서 오세훈 기소했어. 근데 왜 이재명은 기소를 취소하려고 그래? 윤호중 답변해봐줘. 이 운동권 애들이 이 고함지던 게 있어서 와랑와랑 추미애도 그렇고 이런 걸 추미애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지만 윤호중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있거든. 근데 뒤는요 허당이에요. 쟤네들 공부 많이 했다 그러지만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의심을 해갖고 그 증명이 돼야만 공부잖아요. 모든 건 가설인데 논문이라는 것이 쓸 때도 보게 되면 쭉 증명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인정이 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만 달달달 경전처럼 외워서 막스 레닌주의 외 그거는 공부가 아니지. 그거밖에 더 있어?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치열하게 했나? 몇 개 외우고 그냥 나온 거지. 편하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놓고 나와갖고는 막 야단치듯이.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도 이란처럼 좁혀고 난 다음에 평화롭게 만들어달라라고 부탁했고 윤호중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공 사태에 협박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도 수사도 끝까지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